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9만 원을 지켰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주식들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팔면 안 된다. 왜? 대장주니까. 제가 원전하고 반도체, 로봇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세가 나오는 걸 보더라도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올랐던 거는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처음에 23년도, 24년도에 뒤처지면서 HBM으로 좀 뒤처졌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약간 조금 시차를 두고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방향은 똑같았습니다. 물론 뭐 이런 시세가 나오는 이런 구조나 구간 자체는 달랐지만요. 근데 하이닉스를 빼고 나서 본다면 25년도부터의 시세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빨랐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시세 보면 됩니다. 그냥 25년도 초반부터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달리기 시작했죠. 신고가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가격 때문에 그런데 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버티라고 했었던 이유, 그리고 그냥 팔지 말고 버텨라 이게 아니라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해왔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하락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어졌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미국 시장이 반등했을 때 9만 원을 버텼던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매물 소화 과정까지 한 달 이상 보냈는데 당연히 시세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팔지 말라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관련주들을 같이 매매를 해야 됩니다. 관련주들 뭐가 있죠? 현대건설, 원전 시공 쪽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에 대한 주기기 납품만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죠. 그리고 SMR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것에 대한 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시공 누가 해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쪽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대장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냈는지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고, 한전 기술하면 원전에서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BHI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예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튀자마자 현대건설 같이 튀죠. 한전기술 뒤따라서 튑니다. BHI 같이 튑니다. 이유가 뭐냐?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려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데, 원전같이 대형 사업군이 움직이려면 미국에서 이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게 AI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AI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하죠. 수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뭐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 뭐 약간 뭐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싹 다 무시하면 돼요. 누가 매수를 하던 간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입니다.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그리고 여기에 주도주를 해야 된다. 근데 주도주에서도 대장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뭐 후발주처럼 이렇게 뭐 짝짓기 매매 따라서 매매하는 이런 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콕 집어서 그것만 보냅니다. 그것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선진국 증시의 특징이다. 한국 시장도 5,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선진국 증시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이쪽은 AI 쪽에 대한 수혜를 잇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원전. 이 모든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직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원전 수주 받았나요? 물론 체코 원전 수주를 받았는데 체코 원전 수주를 받았을 때 24년도에요. 어때요? 시세 안 나오잖아요. 25년도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여기 5월달, 6월달 시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결과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동일하게 나오죠. 이런 종목군들을 콕 집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이건 가격을 보고 판단이 가능하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런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관련주들은 계속 수익 실현을 하게 됐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를 팔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전에서 맞춰가고 있는지 실전에 대한 내용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언제 매수했는지 수익률은 얼마인지가 다 찍혀 나옵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보시면 돼요. 한정기술 어때요? 원전에서 빼놓을 수 없죠?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결과는 45% 수익. BH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하죠. 결과는 16%, 6% 수익 구간. 그리고 5% 손절을 2월 5일 날 했지만 75,000원 다시 매수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금요일 날 시장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상승해서 끝났다.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가격을 보고 매매해야 된다. 공통점 찾으세요. 신고가 이후에만 매매를 해야 된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이번 주에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한전기술, BHI 다 매도 구간 잡고 재매수까지 잡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만 안 팔았어요. 매수만 찍히잖아요. 1월 21일 날이 마지막 매수고 원체 매수를 많이 해놔가지고 여기 계속 이렇게 매수 구간이 찍혀 나오는 겁니다. 결과는 어때요? 188%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반도체 쪽도 중요하다 그랬죠.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소부장이에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만 간다. 결과는 20%, 19% 그리고 금요일 날 반등 확인하자마자 매수간 또 잡았습니다. 항상 이래요. 여기서 보면 ISC 같은 경우에도 다른 반도체들도 있는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간을 잡았다. 이것도 미증시 반등하면서 다음 주에는 시세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예상하기까지는 여기 시세를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는 점. 자, 왜 이렇게 하느냐?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아지기 위한 조건은 무언가 환경이 좋아져야 됩니다.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움직일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산업군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 산업군에 대한 부분이 뭐예요? AI입니다. AI. 지금 AI 버블 논란이 계속되고 AI 무언가 성과 좋은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왜? AI로 다 대체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자본 지출 지금까지 해놓은 걸로 끝인가? 그럼 반도체 내리겠네? 이런 쪽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가장 자유로운 게 이겁니다. 원전. 물론 자본 지출이 끝나고 지금 있는 전력망 자체로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원전도 안전할 순 없겠죠. 자유로울 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원전에 대한 부분이 미국 제네시스 프로젝트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건 미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AI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AI가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경쟁할 게 없잖아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뺄 수가 없다. 그쵸?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맞춰서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등락 구간 그리고 횡보 구간 매물 소화 과정이 길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지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매도해야 될 구간이 아니고 왜? 업종 대표주, 주도주 중에서 대장주니까. 근데 관련주들은 수익 실현하면서 다시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 미국 시장의 등락 구간이 커졌을 때에 대한 불안 요인. 이번 주에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목요일 날. 근데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는 거니까. 근데 뭐 졸투나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기 침체를 만약에 미국이 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 섹터들, 즉 지금의 주도주들 강하게 튀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미국 시장이 다음 주부터 반등을 시작했을 때 9만 원을 지켰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까지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었다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미국 시장의 리스크를 모두
잡아가면서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시간 타점 같은 경우에 어때요? 2월 5일 날 BHI 시장가 주문 장 마감하고 나섭니다. 보세요. 5% 하락 중 NXT 매수 주문 시장가 매수 20시까지 주문됩니다. 8시까지라는 거죠. 쭉 올려보면 BHI를 팔고 장중에 팔았어요. 그리고 마감하고 확인되자마자 다시 삽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한국 시장이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은 가격대를 지켰다는 점. 자, 그리고 쭉 내려보면 여기 2월 6일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시간 타점 ISC 반도체예요. 제주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2월 6일 날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3% 하락 중인데 뭐라 그랬어요?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결과는 보합권. 이렇게 해야 된다.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쭉 보면 여기 원전에 대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쭉 요렇게인데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9만원 지켰다. 대장주는 매도하는 거 아니고 관련주들은 모두 월요일 날 매도하고 목요일 날 재매수했다. 관련주 BHI 현대건설 수익 중 보유 중이고 구글 아마존 모두 자본 지출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AI 투자는 계속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원전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 어디서? 가격만 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까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ISC 신고가를 이번에 만들고 다시 튀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은 겁니다. 공통점 찾으세요. 신고가라는. 다른 것들을 한번 볼까요? 한정기술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결과는 45%. BHI 아까 전에 봤고 현대건설 아까 안 봤죠?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 그리고 또 매수했습니다. 결과는 43% 수익 구간을 1월 21일 날 내고 나서 2월 3일 날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또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원전. 당연히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건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 두산에너빌리티조차도 어때요?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가격 돌파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188%의 수익 구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 이렇게 2월 6일 장중에 정확하게 두산에너빌리티 3% 하락 중인데 팔지 말아라.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쉬었다 가요.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176%의 수익 구간을 냈습니다. 여전히 신고가예요. 근데 쉬었다가 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클로봇 말고 여기 보시면 로봇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로보티즈나 이런 거 이렇게 수익 구간 101% 수익 구간 찍히죠. 그리고 또 수익 23% 수익 구간 내죠. 이런 것들 보더라도 로보티즈 어때요? 정확하게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
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